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대형 SUV 중에 가장 섹시한 차량 BMW X6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4년식 차량 가격 1억 3,140만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작년 7월에 돼가지고 계속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점들도 많이 생기고 모습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딱 육안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솔직히 모를 정도로 외형 같은 경우에는 미묘하게 바뀌었고 실내 같은 경우 뭐 기어봉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뭐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차량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장 카본 블랙의 시트 브라운 컬러 조합으로서 가장 인기가 많은 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드리면은 BMW X6라는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뭐 DP 라인업이나 아니면 X라인의 라인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SUV의 스포티함을 끝판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X라인이 있어도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고 X6라는 라인업 자체는 X5나 X7과는 다르게 DP, X라인 라인업이 안 나온다. 왜냐면 섹시함의 완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헤드라이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당연히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가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레이저 라이트가 삭제가 됐습니다. 신형 BMW 7 시리즈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차량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 X6보다 고가의 차량이죠. BMW X7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라이트가 삭제가 됐고 그냥 BMW 라인업에서는 이제 레이저 라이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레이저 라이트라는 게 이제 국토부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이거를 푸는 데만 하더라도 돈을 엄청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차라리 이걸 쓸 바에 더 좋은 헤드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고객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자. 이래서 탄생한 게 이제 또 BMW LED 헤드라이트인데 이 LED 헤드라이트 자체가 뭐 레이저 라이트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사치까지 가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가 삭제가 됐다는 거는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무광 크롬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면을 보시게 되면은 크롬 자체가 BMW 로고 그리고 키드니 그릴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 그 어디 하단 범퍼에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있는데 BMW의 컬러 자체는 M 스포츠 패키지 아니면 M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진짜 안 쓰기로 유명합니다. 벤츠는 AMG 라인 같은 경우에도 크롬, 플라스틱, 블랙 하이그로시를 짬뽕을 해놓는 게 벤츠의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BMW 같은 경우에는 하단 보시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크롬을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써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BM 같은 경우도 요런 안쪽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써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브랜드에서나 하는 좀 원가 절감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커집니다. 언제까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또 X6나 X7이 또 바뀌고 X5도 바뀔 때쯤은 아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BM 이제 오너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키드니 그릴은 장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커져요. BMW 4 시리즈만 보더라도 약간 뭐 처음에 뉴트리아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가지고 예전 모델을 보면 좀 키드니 그릴이 좀 작다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차량도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에선 다들 아시죠? 발광 라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또 추가 요금 83만원을 막 이클래스에서 받곤 그렇지만 BM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라고 이제 옵션 명칭을 해가지고 이 띠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 옵션인데 벤츠에서는 돈을 받으니까 약간 BMW의 좀 자랑스러운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원래 LED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 어디가 유명하냐 사실 뭐 아우디가 정부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좀 조명적인 분위기에서는 벤츠가 뭐 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BMW가 이게 나오니까 벤츠도 따라하는 게 약간은 이제는 벤츠도 BM을 정말 많이 겨냥을 하고 진짜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MW가 판매량을 벤츠를 넘어선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가 BM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벤츠가 독보적인 1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BMW가 독보적인 1위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측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60mm로서 육안상으로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5m가 넘어가고 한 5,050m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SUV이다 보니까 덩치가 커 보이는 거지 전장 길이 같은 경우는 5m가 넘어가는 거는 X7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640i이기 때문에 휠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V형 포크 형태로 나옵니다. 21인치 휠로 나오고 있지만 X6 30D로 가시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휠 모양이 달라집니다. 같은 21인치지만 Y포크 형태의 모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BMW X6 30D, 40i, M60i 뭐 이런 식의 계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6는 무조건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는 라인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면에서도 BMW는 M 스포츠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크롬을 안 넣는 게 맞다 말씀드렸지만 A필러, B필러, C필러 다 보세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체적인 마감을 하였고, 그리고 정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 고스트도어, 소프트 클로징 1억이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한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열, 2열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1마력의 55.1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웬만한 차량들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6 40i 3000cc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차량 저공해 2종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30D나 M60i는 안 됩니다. 오로지 X6는 40i만 저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조금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엄청 좋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복합 연비는 리터당 9.5km를 갈 수 있는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쿠페형 라인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열부터 트렁크 리드 라인 쪽까지 쫙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X6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X5나 X6나 앞모양 같은 경우에는 별반 다를 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트렁크 리드 라인 쪽으로 떨어지는 이 쿠페형 라인 자체 때문에 X6를 선택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X5를 선택하시는 분이냐 많이 갈립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관 형태다 보니까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그만큼 커지고 2열의 헤드룸도 동일하게 1열과 높낮이가 동일한데, 사실 이 X6 같은 경우에는 2열 같은 경우에 키가 한 185만 되더라도 머리가 닿습니다. 저도 상체가 좀 긴 편인데 뒷좌석에 X6에 타면은 좀 불편합니다. X5를 탔었을 때는 그런 호소감이 없는데 X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2열에는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왔는데요.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뒤 헤드라이트, 테일램프가 조금 변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 세대와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질 못하겠는 게, 제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는 거의 비슷한 테일램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변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후면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X6의 뒷모습은 이미 완성된 작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없어도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도 뭐 나왔었던 이 스포일러, 사실 이 스포일러 자체가 좀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카본 블랙이기 때문에 동일한 컬러가 들어가서 상관은 없지만 화이트 바디가 만약에 X6다 그러면 또 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검정색으로 좀 두거나 아니면 카본으로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X6의 이제 완성체를 보게 되면 이 하단 머플러 팁이나 디퓨저인데 디퓨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X6의 디퓨저는 누가 보면은 약간 고성능차의 디퓨저를 심어 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고, 이 머플러 팁이 굉장히 큽니다.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머플러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머플러 팁만 있는 게 아니라 머플러가 완성체로 되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는 X6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트렁크 규격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X5랑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좀 좁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X6 자체도 트렁크 규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하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 위에 뭐 가벼운 물건들을 실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트렁크 규격 자체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사이드에 보시면은 그물망까지 있고, 그리고 시거잭까지 있기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 보게 되면 유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낑낑대면서 뭐 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한번 올린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유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자동으로 되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장 높낮이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조석 뒤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데, 이 X6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문 닫는 쪽 이 문 자체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어떤 변화야, 많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드라이브 8.5세대가 들어갑니다. 아이드라이브 8.5세대가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 일단은 테슬라처럼 핸드폰을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를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차키가 별도로 없이도 운전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차랑 가까워지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랑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시스템. 뭐 사실 이게 연동이 잘 안 된다,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1인입니다. 그리고 일단 문 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X6 비싸다, 1억 3천이 넘어간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플라스틱 마감재를 다 사용을 했네요. 이거는 100% 원가 절감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저는 스피커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만 카돈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BMW 5 시리즈에서도 이제는 바우스 앤 윌킨슨 제품이 나오는데, X6 1억 3천만 원대의 차량 자체가 하만 카돈이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핸들 같은 경우도 신형 핸들이 아니라 구형 핸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대로 재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기존의 막판에 7 시리즈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핸들에 다 크롬으로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 그 핸들을 썼었으면 조금이라도 좋았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마감재를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페달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스포츠 페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버튼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 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뭐 엄청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마지막에 X6라는 문구까지 있고, 이 앞에 이제 콘솔 재질 자체도 약간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은 자아내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만 좀 넣어줬으면 조금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크리스탈 기어봉이 좀 컸었는데 좀 자그마한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바뀌었고, 이 크리스탈은 다들 아시죠? 스와로브스키와 합작을 해서 만든 BMW의 작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다 크리스탈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BMW 5 시리즈만 보더라도 음량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음량 버튼까지도 크리스탈인데, BMW X6는 요 시동 거는 부분도 이제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BMW가 굉장히 아쉬운 게 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에는 스탑앤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차 시에는 좀 에어컨이 조금 덜 시원하게 나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땀이 많고 조금 더위를 많이 타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X6가 굉장히 플라스틱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 냉온 컵홀더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열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헤드룸이 낮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헤드레스트랑 천장이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키가 크신 분들은 보조석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보시게 되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도 사실 다소 아쉽죠. 조금 더 뒤로 빠졌으면이라는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독립적으로 송풍구나 이런 것들을 만지실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좋지만 뒷좌석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엄청 좋은 차는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X6 40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했다, 뒷좌석에 배려가 조금 없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X6는 솔직히 얘기해서 뒷좌석보다는 이 태가 이뻐서 사는 게 아닐까
라는 말씀을 끝으로 정말 영상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요.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제2오토 플랜과 함께 하시면은 기분 좋은 출고 오기 약속드리니 언제든 많은 문의 주시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